최빈출 지문 8번째예요. 8번째는 2019년 서울시 7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였어요. 선지 3번 보시면 점수법은 각 직무를 기초적인 요소의 촉도에 따라서 계량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다. 여기 나와 있고요. 다른 기출 문제 볼게요. 2017년 지방직 9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점수법은 직무평가에 따라서 틀린 내용이죠. 쭉 틀린 내용이고 발음 표현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리고 2016년 국가직 9급에서는 직무평가표에 따라서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이 내용 자체가 점수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직무평가 방법에는 크게 비계량적인 방법과 계량적인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그중에 점수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비계량적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거냐? 서열법은 직무 상호 간의 중요도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분류법은 등급기준표, 그리고 계량적인 방법에는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이 있고요. 점수법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 요건 찾으시면 돼요. 이 키워드만. 마지막으로 요소 비교법에는 기준 직무를 찾으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점수법 안에 요소별 점수라는 단어 때문에 요소 비교법과 좀 헷갈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소 비교법이 되려면은 기준 직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최빈출 지문 9번째 거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죠. 예비 타당성 조사예요. 그래서 2022년 지방직 9급에서도 이 예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이 총사업비가 얼마 이상이고 또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얼마 이상인 신규 사업,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기출 선지도 좀 찾아볼게요. 19년 지방직 9급에서도 예타 관련된 지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딱 틀려 있죠, 그죠?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는 원래 500억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300억이라서 틀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타 관련돼서 선지가 나온 적이 있고요. 2017년 서울시 9급에서는 이제 바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서,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이게 틀린 선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예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타 꼭 기억해라. 첫 번째예요. 예타가 도입된 이유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고요. 실시 기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국방부 사업이라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상 사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갔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미만이라면 예타 대상 사업이 아니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절차예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이미 이름 자체가 예비란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마지막에 국회 소관 상위원회와 예결위에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최빈출 지문 마지막 문제예요. 첫 번째 선지 보시면 2021년 지방직 9급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다른 기출 문제도 좀 볼게요. 2019년 서울시 9급에서도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세입 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시 7급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규모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까지 같이 포함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세입이 분모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게 자주재원이에요. 그 자주재원 안에는 사실은 지방세랑 세 수입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재정자립도랑 비교되는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 분모는 동일해요. 일반회계 총세입이고요. 그리고 분자가 좀 달라져요. 재정자립도에서는 분자에 들어가는 게 자주재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주도에는
자조재원 플러스 일반 의존 재원 중에서 용도 제한이 없는 재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는 분자값이 좀 더 커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지방교부세를 받을수록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지만 재정 자주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산식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면 분모가 늘어나요. 분자에는 재정 자립도에는 지방교부세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재정 자주도 개념에는 이 의존 재원 중 용도 제한이 없는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분자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분모만 커지니까 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재정 자주도는 둘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둘 다 커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까요? 10분의 5예요. 분모만 커져. 그럼 당연히 값은 작아지겠죠. 그런데 10분의 5에다가 똑같이 1만큼 더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값은 항상 커지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재정력 지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재정력 지수는 보통 교부세 교부 기준인데 얘는 기준 재정 수요액 대비 기준 재정 수입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